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8번 문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22쪽입니다. 222쪽 28번. 소득세법상 2014년도에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읍과 니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 자, 여러분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양도가액에서 뭘 뺍니까? 양도가액은 다 실거래가죠.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거죠. 실거래가가 되겠고. 두 번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은 양도소득금액이 나오지요.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고 공제율이 30%가 되겠죠. 30%. 3년에서 4년 10%죠. 4년일 때는 12%가 되겠죠. 5년이면 15%, 10년 이상이면 최고 3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합니까?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합니다. 6%, 15%, 24%, 35%, 최고세율 38%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몇 개인가?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를 판매했다면 매매업이죠. 이건 종합소득세를 내겠습니다.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되겠고요. 지상권과 전세권 양도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음식점에서 사용하던 점포의 임차인으로 쥐를 양도했다. 이건 그냥 임차권 양도지요.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차권도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특정 영업권이죠. 특정 영업권은 기타 자산에 들어갑니다. 대상이 되죠.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여러분 주권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죠. 소액주주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두 번째와 네 번째니까 두 개가 되겠네요. 30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공제. 여러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합니다. 이때 필요경비 계산공제율은 토지와 건물은 3%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를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그리고 그 외의 자산은 다 몇 프로입니까? 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라볼까요? 골프 회원권 1%, 아파트 당첨권, 이거는 아파트 당첨권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거 아파트 당첨권 여기 안 들어가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7%니까 1%가 되겠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영업권도 기타 자산이니까 1%가 되겠고,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도 1%가 되겠고, 지상권, 전세권 여기 있네. 7%. 토지 건물은 3%고요. 나머지는 1%이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토지와 건물은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니까 나머지는 다 1%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 부동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여러분, 골프장은 원시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고급 오락장은 원시취득은 물론 승계취득 경우에도 중과세가 된다. 여러분, 골프장은요, 원시취득에 한해서 처음에 개장할 때 골프장은 원시취득에 한해서만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고급 오락장 같은 경우는 원시취득이 되었던 승계취득이 되었던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는 사치성 재산으로서 1000분의 40, 4%의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을,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의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는 70% 이런 거 없어요. 양도하는 경우는 그냥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비례세율 70%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옳은 답이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2번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 그렇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도 1세대가 되겠죠.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하게 되면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5번이 왜 틀렸나 보세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이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은 2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3년이 되겠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3번. 2016년 8월 20일에 7년 4개월 보유한 등기된 토지를 양도하였다. 7년 4개월 보유했대요. 양도 차익을 구하래. 여러분, 다 실거래가니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개별 공시가가 나왔고 실질 거래가격이 나왔고 감정가액이 나왔습니다. 뭘로 계산할까요? 실거래가. 양도가액은 얼마입니까? 1억 5천이고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1억이니까. 취득가액 외고 필요경비는 없으니까요. 그냥 양도가액 1억 5천에서 취득가액 1억을 빼니까 양도차익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7년이니까 21%지요. 37은 21. 21%를 5천만 원에 21% 계산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계산되겠죠.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게 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4번입니다.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틀린 것. 여러분, 양도시기는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등기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상속일 때는 상속이 개시되는 날, 증여일 때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겠고요. 장기 활부 조건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기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수용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할 때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고가주택은요, 면적 기준에 관계없이 실거래가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가 있는 경우지요. 그때 주택으로 보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9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도 고가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을 10년 보유한 고가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80% 공제하는데 왜 틀렸나요? 양도가액의 80%가 아니라 양도차 이게 80%니까 3번이 틀렸네요. 4번 사업소득을 과세함에 있어서 여러분 사업소득은 임대소득이거든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인데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1주택을 임대하여도 사업소득으로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과세하게 됩니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합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지요. 여러 세대가 살지만 집주인은 한 명이지요. 그러나 실거래가 9억 원이 초과되면 고가주택으로서 과세가 되겠죠. 36번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의 설명으로 틀린 것.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이 되겠죠.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2번 계약서 작성 비용과 신고서 작성 비용 등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한다. 모든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냥 비용이면 맞는데요. 계약서 작성 비용, 공정 비용, 인지대금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서 공제받는데 모든 비용 때문에 틀렸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와 분양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경비는 취득 시 쟁sem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취득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 줄쳐봐요. 잔설처분가액은 폐물매각가치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이 되는 겁니다. 37번입니다. 틀린 거지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련된 건데 틀린 것. 미등기 양도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지요.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축소 적용이죠. 쓰세요. 가로 열고 축소 적용. 그러니까 미등기로 양도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것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국가가 인정하는 비용 3%나 7%, 1% 공제한다는 겁니다. 3번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였을 때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는 비과세해야 한다. 틀렸죠?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해도 등기된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는 거지 미등기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4번 미등기 양도자산은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미등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넘겨서 38번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네.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과세 표준을 법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금이, 그렇죠. 분할납부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폐지됐습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기간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3번 해당 연도는 당해년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2번 하는 겁니다.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정신고한 사람은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에 2번 이상 팔았어요. 3월 달에 토지 팔고 신고하고 9월 달에 건물 팔고 신고했는데 당해년도에 2회 이상 양도할 때는 합산신고해야 돼요. 그러나 합산신고 안 했다면 다음 연도 확정신고 기간에 다시 신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을 납부기간 경과 후 그렇죠 3개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대한 협력 의무 제도이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정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예정신고 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39번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에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여러분 부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을 그 수중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모아서 증여자와 수중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 배우자와 직기준비속 제외,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모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중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그러하지 않는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증여자가 있고요. 수중자가 있습니다. 이때 수중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이 아닙니다. 증여했어요. 그럼 이때 얘는 증여세 냈겠죠.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5년이 지나고 팔아대요. 근데 5년 이내에 양도했어요. 그러면 양도를 안 본다는 거예요. 양도를 안 보고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수중자가 양도소득세를 낸 게 얼마냐? 만약에 증여세가 1억이고 양도소득세가 2억입니다. 그럼 합쳐서 얼마 냈어요? 3억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때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 양도하는 거니까 이때 양도소득세가 3억 5천이다. 그러면 이거를 증여로 안 보고 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니까 3억 5천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이때 증여세 1억 냈잖아요. 이건 뭐 해줘?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3억 5천 세금 내라는 얘기죠. 그때 증여자와 수중자는 뭐인다?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연대납세금을 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낸 세금이 얘가 낸 세금보다 얘네들이 낸 세금이 적어요. 적을 때는 증여자가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얘들이 낸 만약에 이게 세금이 2억 6천이었다. 그럼 얘들이 낸 세금이 3억이잖아요. 그럼 이 거래 인정하겠다는 거죠. 과세관청은 세금을 많이 받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이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옳은 것.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죠. 회원제 골프회원권. 여러분, 회원제 골프회원권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으로서 기타 자산에 들어갑니다. 기타 자산. 이 기타 자산은요,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보유기간 관계없고 등기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등기된 토지와 건물로서 8개월, 1년 미만이면 50%가 되겠고요. 지상권, 전세권 1년 2개월,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가 되겠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보유기간이 4개월이니까 1년 미만이니까 50%가 되겠고요. 5번.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소유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이 10개월. 여러분,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을 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30%입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30%, 1년 이상이면 20%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0%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모의고사 40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2회 모의고사는 좀 난해한 문제들만 거기 해설이 있고요. 평범한 문제들은 해설이 없고 답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모의고사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0월 앞으로 이번 10월 달에 있을 시험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꼭 합격을 기원드리면서 부동산세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